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혼자서는 더 이상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쨍하고 울렸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듣게 된 가장 서늘한 말이었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비쳤나? 이 집을 떠나란 말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공간을 떠나라니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 78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들이 걱정된다며 요양원을 권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의 감나무가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도 제가 20대 때 심은 거였는데 이제 제보다 더 늙어서 비틀비틀 서 있더군요.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어요. 45년을 함께 살다가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 저 혼자 남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여러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팸플릿 표지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최근에 가스 끄는 거 까먹은 일, 혈압약 놓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1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일도 생각났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혼자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이, 방에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부엌 찬장에는 명절 때마다 쓰던 큰 그릇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약해 보이면 더 빨리 요양원에 보낼 테니까요. 그날 오후 이웃집 박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어요. 요즘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며칠 후 손녀 민지가 찾아왔어요. 대학교 2학년인 아이였어요. 할머니, 저는 반대예요. 할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거 반대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손녀가 제일 예뻐요. 그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고도 했어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아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난주에 혈압약 못 드신 거,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 올려두고 깜빡하신 것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아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물을 끓이려고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해서 연기가 날 뻔한 일도 있었고, 혈압약을 이틀이나 놓쳐서 어지러워 병원에 간 일도 있었어요. 결국 이틀 후 아들과 함께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생각보다는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할머니들이 함께 운동하고 노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의 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마당의 감나무를 또 바라봤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민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현명한 손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할머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집에 대한 애착,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과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답을 찾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결정했어. 요양원에 갈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와서 하룻밤씩 잘 거야.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족 사진들과 화분 몇 개는 가져가고 김치도 제가 직접 담그고 싶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요양원으로 이사를 했어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반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첫 날밤, 새로운 룸메이트 이영자 할머니가 발을 걸었어요. 75세의 다정한 분이었어요.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영자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새로운 일상에 적응이 됐어요. 아침 체조도 하고 오후에는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은 집에 가서 잤어요. 마당에 감나무도 보고 제가 기르던 화분들도 챙기고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이야, 요양원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아들과 며느리 걱정시킬까 봐 아픈 것도 숨기고 깜빡하는 것도 숨기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나이 걱정도 안 해도 됐어요. 다들 비슷하니까요. 6개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이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끔은 예전 집이 그리웠지만 여기서의 새로운 인연들도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글쎄, 처음에는 서운했지.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나름의 삶이야. 다행이에요, 어머니. 아들아, 고마워. 너도 많이 고민했을 거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오늘로 요양원 온 지 6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있다. 나는 내 나름의 최선을 택했고 후회는 없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옛집에 가서 하루씩 머물러요. 감나무도 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요.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이든 그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정직하고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제 이야기를 바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